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세 된 평범한 여자 김말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날,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왠지 마음이 불안했어요. 7살 된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서 제 품에 안기며 엄마, 오늘 선생님이 엄마 그림 그리라고 했어. 라고 말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그 아이는 정말 제 삶의 전부였어요. 아침마다 제 볼에 뽀뽀하면서 엄마, 사랑해. 라고 속삭이던 작은 목소리, 제가 힘들어하면 작은 손으로 제 등을 두드려주며 엄마 아프면 안 돼. 라고 말하던 우리 아들이요. 제가 준비해서 아들 유치원 보내고 하원할 때 맞춰서 데려가고 가게에서 하루 종일 놀게 했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보살펴 줄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아들이 4살 때였나. 제가 독감에 걸려서 누워 있었는데 그 작은 아이가 상 위에 있던 바나나를 가져와서 껍질을 벗겨주려고 애쓰더라고요. 작은 손으로 끙끙대면서 결국 반은 으깨지고 반은 껍질째 있었지만요. 엄마, 아픈데 이거 먹으면 나아. 라고 하는데 눈망울이 너무 반짝반짝해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말하면서 다 먹었어요. 장사가 안 될 때도 많았어요. 비 오는 날이면 손님이 거의 없어서 그런 날 집에 가면 아들이 엄마, 오늘 힘들었어? 라고 물어보면서 제 얼굴을 살피더라고요. 그리고는 괜찮아. 내일은 많이 팔 거야. 라고 5살 아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줄 알았는지. 그리고 아들이 5살 때는요. 유치원에서 카네이션 만들기를 해가지고 왔어요. 삐뚤빼뚤하게 만든 종이꽃이었지만 엄마, 이거 엄마 주는 거야. 엄마가 매일 일해서 힘든데도 나한테 맛있는 거 사줘서 고마워. 라고 하면서 제 머리에 꽂아주더라고요. 그때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처음 엄마, 라고 말했을 때 그때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가 낳지 않은 아이지만 그 순간 정말 제 아들이 된 것 같았거든요. 돌잔치도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했고 아플 때마다 제 가슴이 먼저 아팠고 아들의 작은 성취 하나하나가 제겐 천금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였습니다. 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그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제 남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여자가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상간녀였습니다. 뭐 하러 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 데리러 왔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설명도 없이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요? 제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상간녀가 말하더라고요. 이제 아이 키울 여유가 생겼거든요. 당신이 잘 키워준 덕분에 이제 저희가 데려가서 아이를 키울 거예요. 데려가 키우겠다고요? 7년 동안 제가 어떻게 키웠는데요. 처지가 나올 때 잇몸이 아파서 밤새 울던 아이 달래주던 것도 첫걸음마 할 때 넘어져도 괜찮다. 엄마가 있다고 일으켜 세워준 것도 모두 제가 했어요. 특히 아이가 6살 때 독감에 걸려서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는 정말 제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응급실에서 밤새 지켜보는데 아이가 열에 시달리면서도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무서워.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아픈 거 다 가져갈게 라고 말하면서 정말 제가 대신 아프고 싶었어요. 그리고 작년 유치원 학예회 때 아이가 무대에 서서 우리 엄마를 제일 사랑해요. 라고 크게 외치는데 저는 객석에서 눈물이 나서 어쩔 줄 몰랐어요. 다른 엄마들도 다 저를 보면서 웃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 이 아이의 엄마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했거든요. 아이는 정말 배려심도 많았어요. 제가 장사 때문에 손이 거칠어지면 엄마 손 아파? 하면서 자기 로션을 발라주려고 하고 제가 피곤해하면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엄마, 이렇게 하면 시원해? 라고 물어보곤 했어요. 그때 아이가 집 안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요. 엄마, 누구야?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아이 손을 확 잡더라고요. 가자. 이제 우리 집에 가는 거야. 아이가 갑자기 무서워하면서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엄마, 엄마, 나 안 가. 엄마랑 있을래. 아이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사람이 아이를 억지로 끌어당기더라고요. 엄마야, 엄마, 살려줘. 아이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꽉 안았지만 남편이 더 세게 잡아당겼어요. 놓아요! 이 아이는 나랑 7년을 살았어요! 내가 엄마라고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상간녀가 비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이제 아이도 많이 컸고 손이 덜 가니까 데려가서 키우려고요. 어릴 때는 워낙 손이 많이 가서 맡겨뒀는데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서요. 손이 많이 간다고? 7년 동안 밤낮으로 손이 가는 걸 다 제가 했는데 이제 편해졌으니까 데려가겠다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 아들은 제가 낳지 않았지만 제 피땀으로 키운 진짜 제 아들이었어요. 제 젖은 안 먹였지만 제가 벌어서 산분유로 키웠고 제 피는 안 받았지만 제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키운 아들이었다고요. 결국 아들을 빼앗겼습니다. 아들이 엄마, 엄마. 하고 울면서 제게 손을 뻗는데 그 작은 손가락들이 저를 간절히 부르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차에 태워지면서도 아들은 뒷유리 너머로 저를 바라보며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7년 동안 저만 찾던 아들, 저한테만 안기던 아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라고 말하던 그 아들을요. 그들이 떠난 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이가 아침에 입고 나간 잠옷이 침대에 그대로 있었어요. 엄마, 이 책 읽어줘. 하면서 제 무릎에 앉아서 함께 보던 동화책도 펼쳐진 채로 놓여 있었고요. 냉장고 문에는 아이가 그려준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들꽃 2개를 그리고 엄마랑 나. 라고 써놓은 그림이요. 부엌 식탁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딸기 우유가 반쯤 남아 있었어요. 엄마, 나 이거 다 못 마셔. 나중에 마실래. 라고 했던 그 우유가요. 화장실에는 아이 전용 작은 칫솔이 있었고 거실 소파에는 아이가 아끼던 곰돌이 인형이 놓여 있었어요. 엄마, 곰돌이도 엄마 좋아한대. 라고 말하던 그 인형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요. 7년 전에 갓난아기를 맡겨놓고 사라졌던 것도 모자라서 이제 다 키워놨다고 데려가겠다고요. 제가 7년 동안 엄마 역할을 하면서 키운 아이를 말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순 없어요. 제가 복수를 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한 일들을 모든 걸 되돌려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맴돌고 있습니다. 엄마, 엄마. 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요. 이제 시작입니다. 어떻게 아들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는지 알려드리기에 앞서 저희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부부였어요. 저는 50대 초반, 남편은 50대 중반이었고요. 남편은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고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정말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가게를 운영해서 나름대로 돈도 벌고 심지어 작은 꼬마 빌딩까지 마련했는데도 항상 저를 무시했거든요. 여자가 뭘 안다고 나서냐?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집안일은 당연히 제 몫이었고 가게 운영하느라 힘들어도 남편 뒷바라지는 빠뜨리면 안 됐습니다. 밥은 했냐? 내 와이셔츠는 다렸냐? 매일같이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도 집에서는 또 온갖 집안일을 해야 했거든요. 한 번은 제가 가게 일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저녁을 못 차리게 됐는데 남편이 얼마나 화를 내던지요. 남편 밥도 제때 못 차리는 여자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나대냐? 그러면서 식탁을 탁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남편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가게 매출이 좋아서 기뻐하면서 남편한테 말했거든요. 여보, 이번 달 매출이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까짓 것 가지고 자랑질이냐? 여자가 번 돈이 뭐 대단하다고? 정작 꼬마 빌딩 살 수 있을 만큼 제가 더 많이 벌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제가 가게 일 끝나고 친구들이랑 차라도 마시러 가겠다고 하면 집에 남편 있는데 여자가 밖에서 뭘 한다고 돌아다녀? 빨리 들어와서 집안일이나 해. 이런 식이었어요. 남편은 회사 동료들이랑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도 당연한 건데 저는 친구 한 명 만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게 결혼 생활인 줄 알았어요. 우리 세대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남편 말에 무작정 따르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고 특히 돈 문제에서는 더 심했어요. 제가 번 돈인데도 남편이 다 관리했어요. 꼬마 빌딩도 제 이름으로 하자고 했는데 남편 명의로 해야지. 내가 가장이니까 당연히 내 이름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꼬마 빌딩을 남편 명의로 했어요. 정말 바보 같았죠. 제가 번 돈으로 산 건데 아이들도 다 키우고 이제 좀 편해지나 싶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집에 여자를 데려왔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저보다 훨씬 젊은 여자였습니다. 소개한다. 한지영 씨야. 그게 다였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 한지영이라는 여자가 우리 집을 둘러보면서 하는 말이 생각보다 괜찮네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괜찮다니요? 뭐가 괜찮다는 건지. 그날 저녁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나는 이제 지영이랑 살 거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말 그대로야. 나는 지영이랑 살 거고 너는 여기 있어. 우리는 법적으로는 부부니까 이혼은 안 할 거야. 이혼은 안 한다고요? 그럼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지영이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랑은 그냥 의무감으로 살아온 거였고. 의무감이라고요?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게 의무감이었다고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남편이 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꼬마 빌딩은 내가 가져갈 거야. 내 명의니까. 제가 가게 운영해서 번 돈으로 산 건데 남편 명의라는 이유로 다 가져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안 돼요. 제가 번 돈으로 산 거잖아요. 제가 소리쳤어요. 그런데 남편이 증명할 수 있어? 서류상으로는 내 건데. 법적으로는 남편 말이 맞았어요. 모든 게 남편 명의였거든요.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편도, 집도, 꼬마 빌딩도 모두 다요. 남편과 그 여자는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제 돈으로 산 꼬마 빌딩 임대료로 여유롭게 살면서요. 남편이 한지영과 집을 나간 뒤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모든 걸 다 잃었다는 생각에 매일 울기만 했거든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좁은 방에서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외롭더라고요. 가게 일은 그래도 해야 하니까 억지로 나갔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는 빈 집이 너무 쓸쓸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정말 예상도 못한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벨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에서 문을 열었는데 남편과 한지영이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지영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싶었어요. 왜 갓난아기를 안고 온 건지. 뭐 타러 왔어요? 제가 차갑게 물었어요. 솔직히 보기도 싫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이 아이 좀 맡아줘. 맡아달라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무슨 말이에요? 제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그때 한지영이 말하더라고요. 잠깐만이에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 좀. 아기 좀 잠깐만 맡아주세요. 상황이 좀 안 된다고요? 그럼 왜 아이를 낳은 건지. 지금 몇 개월 됐어요? 100일 정도 됐어요. 100일 된 아기를 어떻게 그냥 맡기고 갈 생각을 하는 건지. 잠깐만요. 저는 아직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한지영이 갑자기 아기를 제 품에 밀어넣더라고요. 정말 잠깐만이에요. 그러면서 남편과 함께 정말 서둘러서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제가 잠깐만요. 라고 불러도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갑자기 갓난아기를 떠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날 저녁에나 데리러 올 줄 알았어요. 아니면 다음 날이라도. 그런데 밤이 되어도 오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다음 날도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들이 정말로 아이를 버리고 간 거구나. 아기를 안고 있으니까. 참 이상하더라고요. 무거우면서도 따뜻하고 작은 숨소리가 들리고 그런데 아기가
그 작은 아기가 제 얼굴을 바라보면서 방긋 웃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확 녹았어요. 아,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웠거든요. 작은 손가락도, 작은 발가락도, 모든 게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마치 저한테 의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어요. 이 아이를 제가 키우자고. 누가 데리러 와도 이제 제 아들이라고 생각하자고 말이에요. 처음 며칠은 가게 문을 닫고 아기만 돌봤어요. 그런데 계속 이럴 수는 없더라고요. 가게를 안 열면 수입이 없으니까. 이 아이 분유값, 기저귀 값을 어떻게 벌겠어요. 고민 끝에 결국 아기를 포대기에 업고 가게에 나가기로 했어요. 어쩔 수 없었거든요. 어머, 사장님, 아기가 생겼어요? 단골 손님이 깜짝 놀라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아, 네. 잠시 맡아서 키우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장사하면서 아기까지. 단골분들이 걱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긴 했어요. 아기가 울면 급하게 포대기에서 내려서 달래주고 분유 시간이 되면 가게 뒤편에서 먹이고 손님이 많을 때는 아기 업은 채로 계산하고 그런데 신기한 건 아기가 제 등에서 조용히 있어주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일하는 걸 이해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단골분들도 사장님이 키우니까 아기가 참 얌전하네요. 라고 말씀해 주시곤 했어요. 그렇게 아기와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힘들었지만 외롭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 아이가 앞으로 제 삶에 얼마나 큰 의미가 될지는요. 제 아들을 키운 7년의 시간은 정말 힘들었지만 그 어떤 시간보다도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모든 게 서툴렀어요. 아기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분유는 얼마나 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20여 년 전에 키워본 기억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특히 밤에 아기가 2~3시간마다 깨서 울면 저도 덩달아 잠을 못 잤어요. 낮에는 가게 일해야 하는데 밤새 잠 못 자니까 정말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 작은 아기가 저밖에 없으니까요. 몇 개월이 지나면서 아기가 웃기 시작했어요. 제가 까꿍하면 깔깔거리면서 웃고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예쁘던지요. 그리고 아기가 돌이 지나면서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벽을 잡고 비틀비틀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제게 걸어오더라고요. 비틀비틀하면서도 제 품으로 오는 모습을 지금도 생생해요. 아들이 처음 엄마! 라고 말한 건 돌반쯤 지났을 때였어요. 엄마! 그 작은 입술로 어눌하게 말하는데 저는 눈물이 확 났어요. 제가 낳지 않은 아이인데 저를 엄마라고 부르다니. 그때부터 정말 제 아들이 된 것 같았어요. 아들이 2살 때는 제가 가게에서 일할 때 뒤편에서 혼자 놀았어요. 장난감이라고 해봐야 몇 개 안 되는 블록이랑 자동차였지만 혼자서도 잘 놀더라고요. 가끔 엄마 하고 부르면서 뛰어와서 제 다리를 안아주곤 했어요. 손님들도 아이고, 아들이 엄마를 좋아하네. 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3살 때는 말을 제법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배고파! 엄마! 졸려! 엄마! 응가! 이런 기본적인 말들을 하면서 저와 소통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아플 때는 정말 큰일이었어요. 가게를 닫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픈 아이를 혼자 두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감기에 걸리면 며칠씩 가게 문을 닫아야 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거였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이 우선이었거든요. 한 번은 아들이 독감에 걸려서 일주일이나 가게를 못 열었어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도 갔다 왔는데 그때는 정말 제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사장님, 며칠째 문이 닫혀 있네요. 라고 문자 주시면 아들이 아파서 잠시 쉬어요라고 답했어요. 그러면 다들 아이고, 빨리 나으면 좋겠네요. 라고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열이 나면 밤새 찬물로 닦아주고 설사하면 기저귀 갈아주고 제가 낳은 아이보다 더 애가 탔던 것 같아요. 4살 때는
정말 말썽도 많이 부렸어요. 가게에서 이것저것 만지려고 하고 손님 올 때 숨바꼭질한다고 카운터 밑에 숨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모습조차 사랑스러웠어요. 혼나면 엄마, 미안해. 라고 하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어떻게 혼을 낼 수가 있겠어요. 아들이 5살이 되어서는 정말 의젓해졌어요. 제가 바쁠 때는 조용히 그림을 그리거나 혼자 놀았어요. 그리고 손님이 오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도 잘하고 그때 유치원에 보내기 시작했는데 아들이 선생님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엄마는 가게도 하고 정말 멋져요.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아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게요. 아들도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엄마는 가게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 라고 제가 번거롭게 하는 것도 모르고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6살 때는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은 별을 유독 좋아했어요.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갈 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별이 더 많이 보여. 그래서 저도 아들과 함께 하늘을 보면서 설명해 줬어요. 저건 북두칠성이야. 7개가 국자 모양으로 생겼지? 그리고 저기 제일 밝은 별은 금성이야. 와, 엄마는 어떻게 다 알아? 엄마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거든.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들 손을 잡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가곤 했어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했거든요. 아들은 집에 와서도 창문으로 별을 보곤 했어요. 엄마, 저 별 따다 줄까? 우리 아들이 따주면 엄마가 제일 기쁠 거야. 그러면 아들이 팔짝팔짝 뛰면서 별을 따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별이 특히 밝은 날이면 아들이 더 신나했어요. 엄마, 별들이 우리한테 인사하는 것 같아. 그런 순수한 말을 하면 저도 덩달아 마음이 맑아졌거든요. 아들이 별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제가 별자리 그림책도 사줬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사주고 싶더라고요. 매일 밤 잠자리에서 그 책을 펼쳐놓고 함께 읽어줬어요. 엄마, 저기 사자 자리는 어디 있어? 여기 봐. 이렇게 생긴 별들이 사자 모양을 만드는 거야. 아들이 책 속 그림을 보면서 창밖 하늘과 비교해보곤 했어요. 찾으면 엄마, 찾았다. 하면서 너무 신나했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그린 그림도 대부분 별이었어요. 크레파스로 까만 종이에 노란 별들을 가득 그려놓고 엄마, 이거 우리가 본 별이야. 라고 자랑하곤 했어요. 그 그림들을 냉장고에 다 붙여놨는데 볼 때마다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엄마,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 엄마가 없으면 어떡해. 이런 말을 하면 저도 마음이 찡했어요. 엄마도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 엄마는 어디 안 가. 그렇게 대답해주곤 했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7살이 되었을 때 정말 의젓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 있었어요. 제가 피곤해하면 어깨를 주물러주고 제가 속상해하면 엄마, 괜찮아. 라고 위로해주고 유치원 졸업식 때 아들이 무대에서 발표하는 걸 봤어요. 저는 우리 엄마가 제일 자랑스러워요. 엄마는 매일 일하면서도 저를 많이 사랑해줘요. 그때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7년 동안 힘들게 키운 보람을 느꼈거든요. 그 밤에 집에 와서 아들이 제 무릎에 앉아서 말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 아들이라서 정말 행복해. 그때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이 아이가 있어서 제 삶이 이렇게 의미 있구나 싶었거든요. 7년 동안 단 하루도 후회한 적이 없었어요. 비록 제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제 가슴으로, 제 정성으로 키운 진짜 제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행복한 시간이 갑자기 끝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들이 다시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아들을 빼앗긴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며칠 동안 정말 넋이 나간 것처럼 지냈어요. 가게에 나가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집에 있어도 아들 생각만 나고 아들이 없는 집은 정말 죽은 것 같았어요. 아들 침대, 아들 장난감, 아들이 그린 별 그림들 모든 게 그대로 있는데 아들만 없으니까 숨이 막힐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우연히 그들 소식을 들었어요. 단골 손님 중에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장님, 혹시 그 아이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아파트에 그 아이랑 똑같이 생긴 아이를 봤는데 정말 똑같더라고요. 그때 가슴이 쿵했어요. 어느 아파트세요? 한빛 아파트 백이동인데 새로 이사 온 가족이 있더라고요.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아이가 하나 있던데 그 순간 머리가 빙빙 돌았어요. 그들이 어디 사는지 알게 된 거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그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혹시나 해서요. 한빛 아파트. 정말 좋은 아파트더라고요. 제가 번 돈으로 산 꼬마 빌딩 임대료로 이런 곳에서 사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히 봤어요. 베란다에서 아들이 밖을 내다보고 있는 거요. 제 아들이었어요. 확실했어요. 그때 눈물이 왈칵 났어요. 아들이 살아있고 그곳에 있다는 게 반가우면서도 가슴이 아팠거든요. 며칠 동안 저는 그 아파트 주변을 서성거렸어요. 혹시 아들을 볼 수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한지영이 아들과 함께 나오는 걸 봤어요. 아들은 많이 말랐더라고요. 그리고 표정도 예전만큼 밝지 않아 보였어요. 한지영은 아들 손을 잡고 걷고 있었는데 아들이 자꾸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요. 그때 확신했어요. 아들이 저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당한 걸 되갚아 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내가 그들 옆으로 가면 되겠구나. 그들이 사는 아파트, 그 아파트에 빈 집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어요. 한빛 아파트에 매매로 나온 집 있나요? 아, 거기요? 마침 백이동 하나 나왔는데. 백이동이라고요? 정말 운명 같았어요. 바로 계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보러 가보실래요? 그렇게 저는 그들 바로 옆집을 사게 되었어요. 집을 보러 갔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 아들이 살고 있다는 게요. 여기로 할게요. 저는 바로 계약했어요. 집값은 가게 운영하면서 모아둔 돈의 대출도 받고 살던 원룸 보증금까지 빼서 간신히 마련했어요. 그날 밤 새로운 집에서 첫날을 보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그들이 저에게 한 일들을 하나씩 되돌려 주겠다고.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는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제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벽 너머에서 가끔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기다려, 아들아. 엄마가 너를 꼭 되찾아올게. 그렇게 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사한 첫날 오후, 저는 나갈 일이 있어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마침 한지영이 진우와 함께 외출하려고 나오는 거였어요. 복도에서 딱 마주쳤죠. 한지영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되더라고요. 여기 왜 오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당황한 티가 역력했거든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사 왔어요. 옆집에요. 그 순간 진우가 저를 봤어요. 처음에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이 커지면서 엄마! 소리를 지르면서 한지영 손을 뿌리치고 제게 달려왔어요. 엄마! 진짜 엄마야! 진우가 제 다리를 꼭 안으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생기 없던 진우 얼굴에 확 생기가 돌더라고요. 엄마! 나 데리러 온 거야? 이제 엄마 나랑 같이 사는 거야?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간절하게 물어봤어요. 엄마가 우리 아들 보고 싶어서 옆집으로 이사 왔어. 정말? 정말이야? 진우가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한지영이 황급히 진우를 떼어내려고 했어요. 진우야, 들어가자. 하지만 진우는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엄마, 나도 엄마 집에 갈래. 아직은 안 돼. 하지만 엄마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그제야 진우가 마지못해 한지영을 따라갔어요. 하지만 계속 저를 돌아보면서 걸어가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현관 벨이 울렸는데 문을 열어보니 진우가 혼자 서 있더라고요. 엄마, 들어가도 돼?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당연하지. 우리 아들 집이야. 그렇게 해서 진우가 제 집에 들어왔어요. 와, 엄마 집이다. 진우가 신기해하면서 이곳저곳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더니 엄마, 여기가 진짜 좋아. 엄마, 냄새가 나. 그날부터 진우는 거의 매일 제 집에 왔어요. 한지영이 외출하거나 바쁠 때마다 슬금슬금 넘어왔거든요. 냉장고에서 우유 꺼내 마시고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심지어는 제 침대에서 낮잠을 자기도 했어요. 엄마, 여기서 자니까 꿈도 좋은 꿈만 꿔. 그런 말을 하면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한지영이 저한테 따지러 왔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로 이사 온 거예요? 그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내 집도 마음대로 이사 못 와요. 여기가 당신 소유 아파트예요. 한지영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화난 얼굴로 돌아서더라고요. 사실 한지영은 이 아파트에서 평범한 가정인 척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아이와 함께 사는 평범한 주부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나타나면서 그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간 거죠. 저는 일부러 아파트 반상회에도 참석했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김말순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저는 혼자 살아요. 남편이 젊은 여자랑 바람 피워서 집 나갔거든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아파트 부녀회장님이 관심 있게 들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여자가 우리 아파트에도 사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 누구요? 백이동에 사는 한지영이라는 여자인데요. 제 남편과 사실혼 관계인 불륜녀예요. 그 순간 부녀회장님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아, 그 집이요? 남편분하고 아이 하나 있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사실은 제가 7년 동안 키운 아이예요. 갓난아기 때 저한테 맡겨놓고 가더니 다 키우니까 이제 데려간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 아이는 지금도 저를 엄마라고 불러요. 그날 이후 아파트 전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한지영이 상간녀라는 것, 그리고 아이를 빼앗아 간 것까지 모든 게 알려졌거든요. 며칠 뒤에는 아파트 부녀회 모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집 아이가 맨날 옆집 할머니 찾는다면서요? 맞아요. 아이가 진짜 엄마가 누군지 아는 거죠. 이제 한지영이 아파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평범한 가정 흉내내기는 완전히 끝난 거였죠. 진우야, 앞으로 옆집에 가지 마. 내가 진짜 엄마야. 한지영이 강압적으로 말했어요. 내 진짜 엄마는 옆에 있어. 진우가 소리쳤어요. 너 엄마한테 혼나볼래? 한지영이 화를 내면서 말했는데 진우는 더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신은 엄마 아니야. 엄마는 옆집에 있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저는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결국 진우는 하루의 대부분을 제 집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학교 가기 전에도 잠깐 와서 엄마, 다녀올게요. 라고 인사하고 학교에서 돌아와서도 바로 제 집으로 왔거든요. 한지영이 아무리 불러도 진우는 제 집에 있겠다고 했어요. 엄마 집이 더 좋아. 엄마가 진짜 엄마니까. 진우가 제 집에서 살다시피 하게 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한지영은 완전히 미쳐가고 있었어요. 아파트 사람들 시선도 견디기 힘들어했고 진우는 자기 말을 전혀 듣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모임이 있었거든요. 저도 진우 때문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지영이 저한테 공개적으로 따졌어요. 김말순 씨, 제발 우리 아이한테서 손 떼세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다른 학부모들이 다 쳐다봤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진우가 자꾸 당신을 찾잖아요. 그만 좀 해요. 아, 그게 제 잘못인가요? 아이가 저를 좋아하는 게요. 그때 다른 학부모 분이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사실은 진우가 제가 7년 동안 키운 아이예요. 갓난아기 때부터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한지영 씨가 제 남편의 상간녀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저한테 맡겨놓고 갔다가 다 키우니까 이제 데려간 거예요. 학부모들이 모두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한지영은 얼굴이 새빨갛게 되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럼 왜 진우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제 집에서만 편안해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진우가 교실에서 나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엄마! 달려와서 제 품에 안겼어요. 모든 학부모들이 보는 앞에서요. 진우야, 엄마 왔어. 응. 엄마? 나 오늘 별 그림 그렸어. 엄마한테 보여줄 거야. 진우가 신나게 말했어요. 한지영을 쳐다보지도 않고요. 그 순간 모든 학부모들이 상황을 이해했어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요. 한지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나 봐요. 진우 손을 잡아 끌면서 나가버렸어요. 진우야, 가자. 엄마랑 있을래. 진우가 울면서 저한테 매달렸지만 한지영이 억지로 끌고 갔어요. 그날 이후 학교에서도 모든 게 알려졌어요. 담임 선생님도 다른 학부모들도 한지영이 상간녀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진우는 학교에서도 한지영을 완전히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학부모 참관 수업 때 한지영이 와도 진우는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대신 교실 창문 너머로 저를 찾곤 했어요. 진우야, 엄마 왔어. 한지영이 말해도 당신은 엄마 아니야. 내 엄마는 저기 있어. 다른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아파트 전체가 들썩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집 정말 복잡하네. 아이가 불쌍해. 진짜 엄마를 찾는데. 상간녀가 아이까지 빼앗아 갔다니. 한지영은 더 이상 아파트에서 당당하게 다닐 수 없게 되었어요. 어디 가든 사람들이 수군거렸거든요. 그리고 진우는 더욱 제게 매달렸어요. 한지영이 아무리 막아도 제 집으로 와서 엄마! 나 여기서 살면 안 돼? 저 여자한테 있기 싫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며칠 뒤에는 남편까지 나타났어요. 회사에서 돌아왔는데 아파트가 시끄럽다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동네에서 못 살겠다. 복도에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 아들한테 다가간 게 잘못이에요? 내 아들. 그 아이는 우리 아이야. 그럼 왜 그 아이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죠? 왜 저한테만 안기려고 하죠? 남편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화만 내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아파트 사람들은 모두 진실을 알게 되었고 진우는 저만 찾고 한지영은 더 이상 평범한 주부 행세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어디를 가든 상간녀라는 시선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진우는 이제 거의 제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학교 다녀와서도 주말에도 항상 제 옆에 있었거든요. 엄마! 나는 정말 행복해. 엄마랑 다시 같이 있으니까. 진우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확신했어요.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그들이 저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7년 동안의 그 모든 아픔을 이제 하나씩 되돌려줄 거라고요. 한지영도 남편도 이제 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게 될 거예요. 제 아들을 빼앗아 간 대가가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너희에게 하는 복수는 이제 겨우 시작이야.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